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랩지노믹스 주가 좀 강하게 상승했다 좀 조정 났죠. 강하게 상승했던 배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여름철에 조금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했다가 차익 실험이 물량이 나왔고, 자 오늘 다시 상승하는 배경은 조금 다른 배경입니다. 이 앞에 상승했던 배경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 관련된 모멘텀이 되겠고, 자 이번에 상승했던 배경 같은 경우는 엠폭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모멘텀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관련된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10월 18일 나왔던 이슈죠. WHO 엠폭스 팬데믹 경고 진단키트 부각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엠폭스, 예전에는 원숭이도 촬영했죠. 자, 엠폭스로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날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최근 일주일간 추가로 숨진 50명을 포함해 올해 아프리카 대륙의 엠폭스 사망 환자는 11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에서 보고된 엠폭스 의심 사례는 42,000여 건이고 이 가운데 8,100여 건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엠폭스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진성 질환이다. 2022년 5월 미주와 유럽 등지에서 확산하자 WHO가 최고 수준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지난해 5월 확산세가 잦아들다 해제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새로운 변종인 하위 계통의 1B형 엠폭스가 확산되면서 WHO는 해제 1년 3개월 만인 지난 8월 14일 PHEIC 즉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재선언했다. 한편 동사는 엠폭스 및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동사가 미국 IMD 최종 인수를 마치고 4개의 클리어랩에 확보했다고 발표한 점도 호재가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엠폭스 관련된 모멘트 같은 경우는 엠폭스 쉽게 말하면 원숭이 두창이잖아요. 자 엠폭스 같은 경우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자 원숭이 두창이 있으면 사람 두창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사람 두창, 우리 조식농부님께서 잘 아는 병입니다. 전염병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원숭이 두창을 일제시대 당시에 이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천연두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자, 천연두라고 명칭한 게 바로 인간 두창이 됐습니다. 네, 일본 사람들이 좀 어떻게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뭐에 빗대가지고 천연두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인간 두창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인간 두창하고 원숭이 두창. 거의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인수 공통 전염병이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엠폭스 관련된 WHO에서 팬데믹을 경고했다 내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10월 16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미국 IMD 최종 인수 완료 소식에 급등했다는 제목이네요. 미국 IMD 최종 승인을 마치고 4개의 클리어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미국 등의 QDX를 인수한 후 약 1년 만에 중부와 서부 지역에 3개의 클리어랩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와 관련 동사의 김정주 대표는 지난 9월에 SPA 즉 주식 매매 계약 체결 후 두 번째 클리어랩 인수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며 2년 동안 인수를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총 4개 클리어랩을 통해 미국 전역의 동사의 기술력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상호 간 지리적 시너지를 활용해 검사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각 지역 검사에 대한 최적화로 물류 비용을 줄임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며 QDX와 IMD가 K진단의 미국 진출을 위한 임상 테스트 베드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게 동부와 서부에 구축한 클리어랩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자, 이제 클리어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당시에 진단키트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처럼 똑같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전염병이 재유행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손가락을 빨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돈을 많이 벌어놓은 거, 쌓아놓은 거 있기 때문에 손가락 빨아도 됩니다. 하지만은 어떻다?
손가락 빠는 것보다 그 돈을 벌었던 거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해가지고 이 전 세계 글로벌 전염병이 또 창궐되기 전에는 그걸로 먹고 살아야겠죠. 쉽게 말하면 신사업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클리어랩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잖아요. 자, 임상시험 관련돼 가지고 자,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FDA에서 승인 받은 곳에서 임상을 확인하는 데이터를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FDA 승인을 받는데, 자, 클리어랩이 바로 FDA에서 바로 승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새로운 데 찾아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구분한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도 통하고 전반적으로 또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랩지노믹스가 클리어랩을 인수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FDA에 진출하는데 빨리 촉진이 된다 보시면 됐습니다. 다른 데서 하게 되면 1년 걸릴 거를 클리어랩을 통하면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리어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클리어랩을 4개를 인수하면서 향후 먹거리로 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진단키트 돈 벌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또 전염병이 돌기 전까지 이제 손가락 빠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벌어놓았던 돈을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런데 동사는 그 벌어놓았던 돈을 재투자해가지고 클리어랩에 현재 투자를 해가지고 4개 클리어랩을 현재 확보한 상태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65% 상승하면서 3,635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강하게 상승했다가 조정 나왔죠. 강하게 상승했던 배경은 바로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이고, 이번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클리어랩 관련된 모멘텀과 더불어서 자,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앞에 상승했던 배경과 지금 상승했던 배경은 별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왔던 내용과 이번에 나왔던 내용이 똑같이 중복이 됐다. 그러면은 식상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제한적입니다. 앞에 상승했던 것보다 두 번째 상승폭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상승했던 배경과 지금 상승했던 배경은 다른 내용입니다. 모멘텀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주가 9.65% 상승하면서 3,635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자, 1차 저항대는 3,800원 그 위에 4,100원 그리고 4,400원과 4,700원 5,000원권이 됐습니다. 5,100원권이 됐습니다. 5,1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3,400원, 그 밑에 3,100원, 그리고 2,600원과 2,300원, 2,000원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승하고 눌림목, 상승하고 눌림목, 상승하고 눌림목. 현재 이런 식으로 N자형 패턴에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매물대는 대략적으로 3,000원부터 3,300원 구간까지 있기 때문에 이 3,300원에서 지지를 받는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25만 7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관 한 달 동안 2만 5천 주를 팔았는데 전반적으로 트레이딩하다 최근에 조금씩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투가 그러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동사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역시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으로 개인의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9.40%입니다.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해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면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9.4%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16.6%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 3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최대주주가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최대주 지분율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한국증권금융에서도 6%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1,400억 원대에서 작년 700억 원대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600억 원대에서
흑자에서 60억 원대 적자 전환됐습니다. 단기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단 키트도 상당히 팔리는데 한계가 있겠죠.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작년 2분기, 3분기까지 흑자했지만은 4분기부터 계속 적자 상태이고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 61억 적자, 2분기에도 29억 적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클리어랩 관련된 쪽에서 실적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소폭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30%대, 유보율은 5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금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2700%, 1100%, 그러다가 갑자기 500%가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거 재무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 유보금을 활용해가지고 클리어랩을 인수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은 그렇습니다. 아니, 유보율 떨어지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식 농부님한테 어떻습니까?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반공모 유상증자 어떻습니까? 이야, 악재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거기서 이제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유보금을 활용해가지고 신사업에 진출했다. 그럼 어떻죠? 당연히 좋은 내용입니다. 이게 유보율이 낮아졌다 해가지고 재무적으로 안 좋아졌다고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유상증자 하는 것보다는 유보금을 활용해가지고 회사를 인수한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 바랍니다. 동사 EPS는 작년에 마이너스였고요. BPS는 3,068원이 됐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3,0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 현재 3,600원입니다. PBR 1.200원인 거죠. 자, 적정 밸류에이션은 PBR 1배에서 2배 사이이기 때문에 현재 딱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적정 주가수는 PBR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밸류에이션은 3,068원 곱하기 1배에서 2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3,000원에서 6,000원 사이가 적정 주가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비싼 가격대도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불어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 테마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그리고 클리어랩, 그리고 원숭이 들창, 엠폭스 관련된 모멘텀을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분자 진단 키트에서 64%, 일반 진단 키트에서 25%,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됐습니다. 자, 동사 자본금 변동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자, 마지막 3자배 정상 빼고 보시게 되면 마지막 유상증자 12전환했던 게 2021년도네요. 올해 202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됐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된 회사로는 분자 진단 관련된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 오늘 종가 3,635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 개인 핸들하고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3,300원대, 평균 매도단가 3,3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0.4% 감소했었습니다. 모멘텀은 미국 IMD 최종 인수 완료, 그리고 더불어서 4개의 클리어랩을 확보했다. 더불어서 WHO의 엠폭스 팬데믹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이 내용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인다.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 그리고 엠폭스, 그리고 클리어랩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셨습니다. 차트 추세는 61.0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89.6이기 때문에 과열관에 도달했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4,400원, 2차는 5,1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3,100원, 2차는 2,6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랩지노믹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